내가 너무 불안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좀 안 될 정도? 해피제이님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습니다. 벌써 10주 됐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 과정과 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해피제이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근데 안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좀 민망하네. 언제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8월 중순쯤에 왔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은행 앞에서 쓰러져서 정말 감사하게 은행 직원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응급실로 왔지. 그래서 근데 응급실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된 이 증상에 대해서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아니까 별다른 조치를 못 받고 그냥 집에 갔어. 그냥 응급실에서 확인했을 때 어떤 증상이 몸 신체적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갑자기 오는 뭐 공황장애라든가 갑자기 쓰러진 거는 사실 정확하게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이거 병명을 알 수 없잖아.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과거에 병명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추정한 거지. 자, 쓰러졌다고 했는데 진짜로 의식이 없게 축 처져서 쓰러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이렇게 꼬꾸라졌어. 바닥에? 응급실에 가면 그거 있대. 3시간?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한대. 근데 나는 어쨌든 한번 쓰러졌으니까 너무 목이 마르잖아. 물 한 모금만 달라 했는데 물도 못 마시고 나왔어. 밥을 못 먹게 해서 그게 화났던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먹게 해서 화났어.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어땠어요? 불안했지. 어쨌든 내가 그렇게 쓰러진 것도 무슨 지병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불안하게 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아. 되게 불안하게 계속. 언제 공황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불안함. 그게 공황이다라고 이제 또 그러니까 판정을 받은 게 또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쓰러졌나. 내가 너무 과음을 했나. 그런 거 있잖아, 왜. 밥을 너무 안 먹었나. 이런 것들? 그냥 그런 생각들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스케줄도 있어서 스케줄 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교수님 진료가 있었어서 아침에 일찍 왔는데, 불안이 너무 심해서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공황에? 공황의 증상은 어지럽다, 손발이 저리다, 그리고 떨린다, 그리고 숨이 막힌다, 헛구역질이 난다. 이런 정도가 가장 흔히 발병되는 공황의 증상들이야. 근데 그 중에 나는 속이 안 좋았다, 어지러웠다, 그 다음에 숨이 막혔다, 손발이 떨렸다. 이렇게 4가지. 이번 병원의 일상은 어때요, 그러면? 병원의 일상? 사실 되게 바빠. 아침에, 근데 이게 있다? 약간 군대 같아. 군인들이 기상시간이 있고 취침시간이 있잖아. 여기도 기상시간이 있고 취침시간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 6시면, 6시면 보통 일어나고, 8시 정도면 이제 약을 먹고 다 자. 그리고 정신과 병동은 좀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9시가 되면 신데렐라처럼 문이 잠겨. 그래서 나는 정이렐라가 됐어. 그러면 그 첫날 하고 나서 어떤 검사를 한 거죠? 검사? 그러니까 검사라기보다는 입원 절차를 먼저 밟아. 뭐 업무과를 가세요, 뭐 입원하는 수속을 밟으세요 이렇게 하거든. 신분증 내고 뭐 이런 것도 해. 그리고 나서 입원실 가면 뭐 기초적인 왜 흔히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 있잖아.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심전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하진 않고 그냥 좀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했어, 나도.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들을 보고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입원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왜 수술할 때 보면 수술 동의서 같은 거 받잖아.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면 거기서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그런 확인서 이런 걸 받아. 뭐 낙상 방지라든가, 뭐 강박이 심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서명들을 받아. 그래서 그런 서명들 다 하고 나면 입원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교수님하고 만났을 때는 입원 처방을 주는 거고, 그리고 수속을 밟고 입원실로 가면 이제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작업들을 거의 주로 해. 그리고 그 서명들이 다 끝나면 배정된 주치의가 와. 그러면 그 배정된 주치의랑 퇴원할 때까지 찐친이 돼야 돼. 라포 형성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던 그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되고, 그 예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는데 키다리쌤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리틀 키다리쌤을 또 만났어. 운이 좋았어.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 자,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 있으면 좋은 점은 뭔가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 누군가 나를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바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조치라는 건 뭐 약물적인 거 아니면 뭐 상담적인 거? 내가 사실은 엊그제 너무 어지러워서 로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발 한 발자국을 못 뺄 정도였어. 근데 어쨌든 병원 안에는 보안팀도 있고, 뭐 각종 봉사자들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상황을 본 보안팀 직원이 날 휠체어에 태워서 병동까지 데려다 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밖에서 쓰러졌어. 근데 이제 처음 쓰러진 게 은행이었기 때문에 은행 그 보안 직원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잖아. 근데 또 병원에서도 똑같이 병원의 보안 직원의 도움을 받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쓰러졌어.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없으면 난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거잖아. 물론 주변에 요즘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안전하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심리적으로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가족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기보다, 어쨌든 난 혼자 살잖아. 근데, 가족은 약을 지어주진 못하잖아. 응.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왜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사실 나한테는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병원에 있는 게 나하고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병원에 있으면 좀 호전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괜찮아졌지. 되게 불안해했거든. 그냥 그 순간순간도 좀 불안했고, 그리고 불안이 오면 어지럽기도 하고, 막 초조해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왜, 우리가 되게 초조할 때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잖아. 약간 그런 증세들은 없어졌지. 그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입원을 가장 꺼리게 되는 그 과정이 있나요? 중간에? 아무래도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인식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제 아무리 이렇게 활동을 해도 아직도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정신과 입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입원실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고, 또 좀 젊은 사람은 사실 나 있는 동안에는 없었어. 내가 제일 영해. 내가 제일 영했어.